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 이상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 악재나 마찬가지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주식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장전에 텔레그램에도 이제 막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의사결정들을 했는지, 어떻게 이제 포트를 바꿔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졌는지, 이런 중요한 날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엔비디아만 살아있고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만 사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시세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차트 보려고 쭉 보니까 야,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자산 배분 관련된 전략들도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나스닥의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음봉으로 두들겨 맞는 경우에는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는 말이 신고가 가다가 음봉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매물이 크게 출회되어야 달리는 말을 브레이크 시켜가지고 때려 넣어서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엄청나게 큰 물량이 출회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만 살아남으니까 국내에서도 반도체가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지 못할 것 같고, 어제 이제 반도체가 안 좋았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혹시 반도체들 좀 좋아지는 게 있나 봤더니 전혀 없었고, 장비들은 거의 다 맛이 같더라. 그래서 오늘 좀 주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리스크 관리 지표가 여기는 이제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변곡을 하는 순간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이 초기 부분에서는 그래도 매매할 게 좀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3일, 5일, 11선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3일이나 5일선 또는 11선 셋 중에 하나라도 위에서 움직이면 그래도 매매할 건덕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 순간에서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용 줄여야 되고, 현금은 한 70%, 현금은 30% 정도는 가지고 주식은 한 70%는 70% 정도만 들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오늘 완전 박살이 났는데, 그럼 언제 반도체가 다음번에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월 중순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그때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붉은색이 전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6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때 이제 6월 중순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죠. 그 다음에 6월 중순쯤에 이제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이유가 6월 27일에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일부 가는 것들만 계속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시장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고 현물 위주로 플레이해야 되고, 이렇게 신고가 갱신하고 음봉 찍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신고가 갱신 후 밀리는 음봉, 이게 매수 타점 연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고가 갱신하지 않고 밀리면 단순 조정이지만, 이게 신고가 갱신하고 밀리는 거는 매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오늘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트 올리면서 오늘 주식 좀 팔아야겠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신용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선물을 조금 주식 줄여놓은 게 있었는데 적당히 좀 줄여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단타나 좀 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더리움도 보니까 이더리움만 상승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세라는 거는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은 지속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그리고 리스크 자산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쪽도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뉴스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체크했던 게, 미국에서 이제 이 원자력 관련해서 SMR이 데이터 센터에 뭐 하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는 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해서 뭐 전력이랑 소비 문제로 인해서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삼성이 이제 탈락했었던 과거의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현재는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은 이제 이걸 가지고 너네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라고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늘 주식을 팔았던 이유가 아마 삼성에 대한 너무 실망감이 컸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게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가는 듯 하다가도 다 같이 또 밀려버렸죠.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는 이제 반도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계속 이제 오르는 개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위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니 수출 데이터가 있는 초기에는 이제 전력기기 음식료 그 다음에는 신조 성과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하반기 그래도 실적 가치성이 높아지는 그 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막 매매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업종 강도지수 이외에 이 수급을 또 힘으로 표현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급 강도 관련된 종목들을 사실 전일 여기에 올려드리면서 좀 깔아놨었어요.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력기기에서도 전력기기가 때마침 잘 조정을 받았길래 현대일렉이랑 재룡전기랑 일진전기가 이 수급 강도상으로 좀 유리하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제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여기에 이제 수급 강도상에 전력기기를 제가 싹 다 올려드리면서 전력기기 수급 강도 체크하니까 재룡이랑 일진 그리고 LS는 기간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도 유리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쪽 까라들을 좀 깔았죠. 어제 교체 매매를 좀 많이 했죠. 전력기기도. 그 다음에 LS일렉은 계속 이제 선호하는 거니까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어제 영상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보니까 미국이 박살이 나 있길래 저는 이제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여기도 이제 적어놨는데 저는 주식이라는 게 유동성 공급이 계속 되는 것들을 꾸준히 발라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위주로 컨셉으로 포트폴리오에 놓아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이제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화장품, 그 다음에 수출 관련 일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계속 플레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기기를 늘리면서 반도체를 더 줄이고 화장품은 실리콘2 같은 이제 신고가 가는 것들로 이제 막 밀어넣고 이거를 오늘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조선을 시장에서 사는 이유가 이제 8월 달에 미국이 이제 관세를 때려 넣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조사를 4월 달부터 이제 조사가 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고 막 아사리판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조선으로 오늘 막 쏠림이 갔던 거는 결국 이제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관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어떤 바이든의 행동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는 것 같다. 그러면 조선도 당연히 관세나 이런 것들에서 타격을 많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불공정 무역 조사가 4월부터 들어갔는데 미국의 뉘앙스를 보니까 조선도 당연히 중국이 조져버릴 것 같다. 그게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실적 개선이랑 관세나 이런 때려버리는 것들, 관세를 때릴지 어떤 규제를 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규제를 가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도 이제 오늘 좀 더 셋업을 열심히 했는데 조선은 이제 셋업을 할 때 여기도 이제 같이 이제 올려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의 수급 강도를 다 뒤져봤고 HD 한국조선해양, 현미포, 하나엔진, 삼성중공업이 났더라.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나오면은 4개 그냥 다 같이 세팅해버려요. 그러니까 1개 반 정도 살 가격으로 4개를 세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는 삼화전기가 그나마 어차피 한양디지텍은 지금 삼성향이니까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한양디지텍이랑 삼화전기가 수급 강도가 좋아서 둘 다 이제 챙겨놨다가 한양디지텍은 버렸죠. 어차피 삼성이 지금 마탱이 가니까. 그나마 이제 삼화전기는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삼화도 이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12배로 컨센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게 주도주라면 아시다시피 주도주는 여기 고점 대비 하락하는 폭이 주도주라면 한 30% 미만으로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이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믿는 거는 SSD의 수출 데이터인데
이 SSD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야 이거 삼화전기는 반도체에서도 그래도 남겨놔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노공업, 삼화전기 이런 쪽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살아있는 것들만 챙겨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생각이 수출이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 다들 오늘 몰려간 거예요. 화장품이든 뭐든. 그래서 다 지금 저는 이제 수출이 살아있는 것들로 오늘 몰려가는 모습에 저도 동조를 해서 결국에는 반도체는 6월 중순에 다시 산다 생각하고 좀 더 늘린다고 생각하고 거의 다 이제 미국 반도체 ETF 들고 있던 것도 그냥 날려버리고 거의 이제 전력기기랑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조선이랑 그 다음에 바이오는 이게 지금 수급이 시장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MSCI가 5월 말에 이제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현대일렉이랑 저거 들어오잖아요. 그 알테오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는 챙겨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제부터 챙겨놨죠. 왜냐면 5월 말에는 이제 그거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사리판이니까 MSCI 수급이라도 월말에 들어오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냐 지금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탁탁 튀는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단타 칠만한 것들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어쨌든 오늘 장은 시장 자체가 그냥 수출 데이터로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나마 확실해 보이고 하반기가 확실해 보이고 2분기 때부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으로 다들 지금 몰려가 버렸다. 근데 그 업종들이 기존에 계속 수급이 살아있던 업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여기 이제 장 마감하면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것들을 분류를 해봐야 돼요. 분류를 하게 되면은 해보니까 또 오늘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AI 반도체 에너지 쪽이랑 전력기기 조선 수출 바이오 자동차 그건 뭐 현대차 하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수출 음식료고 그 다음에 조선이잖아요. 그 조선이랑 이쪽 이런 이제 섹터들이 계속 그래도 유동성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 대금이나 또는 매수 힘이 계속 살아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포트에 녹여놨다가 이쪽으로 조금 더 밀어놓고 저쪽으로 밀어놓고 하는 비중 플레이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시장이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현금화를 좀 하는, 그러니까 현금화를 조금 해서 주식 비중을 좀 낮춰보는, 그걸 이제 업종 강도가 올라갈 때는 주식 비중을 낮춰보는 그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업종 강도가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버티다 떨어져요. 이것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상승률과 하락률의 편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 들고 있으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 이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위험하면 결국은 다 어디로 오느냐, 그동안 시장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위주로 가져가려고 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들은 다 팔면서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들로 다시 또 몰려버린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으로 이쪽으로 몰렸다. 결국 다 수출이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중에 뭐 ESSD나 AI에서 ESSD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전력기기도 수출이고, 사실 음식료의 어떤 수출 데이터도 수출이고, 그리고 다 수출이에요. 수출 관련된 것들로 화장품도 다 수출이에요. 뒷받침되는 이제 전력기기 화장품 수출 이런 걸로 지금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이제 수출 관련된 것들로 가는 이유가 시장이 아사리판으로 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불거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소에도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종목들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그 컨셉들, 종목들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그 컨셉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이고 있어야 되고, 녹이고 있다 보면은 이제 시장이 깨질 때 오히려 덜 깨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게 된다. 다만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를 자신이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업종 강도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더라.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